자, 집원 봅시다. 자, 우리 이거 2번에 보면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2번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시에 지번부에 나오지요. 자, 우리가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시에 지번부여입니다. 이 등록 전환은 내용이 어렵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등록 전환이 시험에 나오면은요, 신규 등록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뭐가 같다?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 방식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원칙은 우리 책에 어떻게 되세요?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에다가 부번을 부여한다지요. 예외 세 가지 있지요. 최종 본번에 다음 본번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 원칙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지번이 자, 1지번, 2지번, 3지번, 4지번, 5지번, 6지번 이렇게 가는 북서기본법이지요. 그 최종 지번은 20지번입니다. 여기에 바다가 있고 여기에 바다가 있고 여기에 바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원칙입니다. 여기에다가 바닷물을 매립했어요. 자,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했지요. 자, 공유수 매립했을 때 뭡니까? 신규 등록하지요. 지번을 어떻게 부여한다? 인접 토지의 본번에다가 부번을 부여한다지요. 그럼 뭡니까? 6의 1 이렇게 부여합니다. 인접 토지 본번에다가 부번을 부여하지요. 근데 예외가 세 가지 있다 했지요. 그 책 봐요. 예외가 최종 본번에 다음 본번 뭐 할 수 있다? 부여할 수 있다지요. 자,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 뭐 할 수 있다? 부여할 수 있답니다. 자, 어떤 경우입니까?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지요. 그럼 최종 본번 다음 얼마다? 21이지요. 자, 2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에 인접지가 있습니다. 여기 바다가 있는데, 그럼 여기 인접지 요거지요. 여기에 섬이 생겼어요. 그럼 요건 3의 1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 인접지인지 여기 인접지인지 불명하지요. 자, 그 불분명할 때 어떻게 합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접 토지에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불합리하지요. 그때는 뭡니까? 최종 본번에 다음 본번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럼 최종 본번이 21이니까 다음 번 얼마다? 22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필지로 되어 있죠. 여러 필지. 최종 본번 다음 본번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3, 24, 25 이렇게 부여할 수 있죠. 자, 그거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분할 나오죠. 자, 분할 한번 봅시다. 자, 요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3, 4, 6, 3, 4, 6에 1, 3, 4, 6에 2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요걸 두 필지로 분할합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그럼 요거는 3, 4, 6에 1이고 요게는 3, 4, 6에 2지요. 그럼 한 필지는 종전지번 부여합니다. 그럼 종전집 얼마예요? 요거죠. 이렇게 가는 북서기본법이잖아. 그럼 여기 3, 4, 6이고 나머지 필지의 집은 어떻게 돼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부번 부여하지요. 그럼 본번이 3, 4, 6이니까 다음 부번이 얼마다? 2지요. 그럼 최종 본번에 다음 부번 부여합니다. 그러면 3, 4, 6에 뭐가 된다? 3이 됩니다. 됐죠? 자, 한 필지는 종전지번이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부번 부여한다. 그래서 부부 이렇게 봅시다. 어떻게 외운다? 부부. 최종 부번 다음 부분 부여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분할할 때는요. 한 필지는 종전지번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부분이니까 번호가 생기지요. 번호가 빠지는 경우 나올 수 없어요. 자, 나올 수 없으니까 분할할 때는 결번이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결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봐요. 또 여기서 예외입니다.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을 때는 뭡니까? 건물이 있는 것을 분할 전 집은 우선하에 부여합니다. 우선하에 부여하니까 여기 얼마예요? 3, 4, 6이고 여기는 3, 4, 6, 3되지요. 자, 됐고 그 밑에 4번 있지요. 합병 한번 봅니다. 합병은 크게 봐 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10, 11, 12 두 번째 1에 4,
2의 1, 3의 2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는 1의 7, 17, 2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 위에 거는 뭡니까? 본번만으로 됐죠. 그럼 합병하면 어떻게 돼요? 본번 중 선순위예요. 그럼 얼마다? 10이지요. 근데 요거는 뭡니까? 본번과 부번이 같이 있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번은 신경 쓰지 말고요. 본번이 여기 가장 앞서지요. 그럼 요건 1의 4입니다. 요건 어떻게 됩니까? 요건 어떻게 된다? 자, 본번과 부번이 있는 거 있고 본번만 있는 거 있죠. 이때는 부번은 신경 쓰지 말고 뭐예요? 본번 우선입니다. 17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 봐요. 4번에 합병할 때 4번에 보면 자, 두 번째 줄에 보면 4번의 두 번째 줄 이 경우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주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는 자, 신청 동그라미 쳐요. 신청 동그라미 치고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밑줄 쳐요. 자, 부여할 수 있다다. 부여하여야 한다다. 부여하여야 한답니다. 자, 봅시다 이거.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자, 1의 7, 17, 2의 1, 1의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자,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입니다. 자, 요걸 합병하려고 합니다. 합병하면 몇 지번이에요? 자, 이때는 17지번이에요. 본번과 부번이 같이 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본번 순이죠. 17번입니다. 2일 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요 갑이 뭡니까? 건물이 있는 곳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부여해달라고 뭘 하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17이 아니고 건물이 있는 곳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2의 1로 부여해야 합니다. 부여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부여해야 한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또 5번 한번 볼게요. 자, 5번 읽어봅시다. 이거 좀 어려워요. 지적 확정 정량을 실시한 지역에 각 필지의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자, 제일 밑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본번 부여할 거 되어 있죠. 두 번째 줄, 본번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요. 종전 지번 중 본번 부여입니다. 종전 지번 중 본번 부여고, 자, 본번 부여할 것, 자, 해놓고요. 그 밑에 뭡니까? 다만, 자, 다만 봅시다.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 동그라미 쳐요. 적을 때 동그라미 치고,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또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지번 부여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자, 요거 뭐 말이 어렵지요. 말이 어려운데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지적 확정 청약을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신림동이 있습니다. 자, 신림동이 있는데 자, 여기에 1지번, 1의 1지번, 2지번, 2의 1지번, 3지번, 4지번, 4의 1지번, 5지번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최종 지번이 20지번입니다. 최종 지번 20지번이고 자, 요 지역이에요. 신림동의 도시개발 지역이에요. 도시개발 지역이고 요 지역은 뭡니까?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자, 위에 거는 도시개발 지역이고 밑에 거는 뭡니까? 도시개발 사업에서 뭐 됐다? 제외됐습니다. 요 지역은 좀 낙후된 지역이니까 도시개발 사업하고 요거는 뭐 최근에 개발된 지역이니까 도시개발 제외됐어요. 자, 그러면 요 도시개발 지역에서 뭡니까?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준공했습니다. 여러분, 준공은 공사 시작이에요? 공사 완료예요? 공사 완료지요? 그러면 여기는 토지들을 뭡니까? 다 어떻게 돼요? 불도저로 밀었어요. 다 이렇게 불도저로 이렇게 다 밀었습니다. 자, 이렇게 준공했죠. 준공 후에 있죠. 준공 후에
이때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 지적 확정 청량이 등장해요. 등장하는데 준공 후에 세로의 토지의 표시입니다. 토지의 표시. 쉽게 말해서 경계나 좌표나 면적 등이에요. 면적 등. 세로의 토지의 표시를 정하기 위한 청량이 무슨 청량이다? 지적 확정 청량이에요. 그럼 이 필지에 네 필지 나왔어요. 그럼 1필지에 경계나 좌표나 면적 등을 정하기 위한 청량이 무슨 청량이다? 지적 무슨 청량? 확정 청량입니다. 그럼 여기에도 지번을 붙여야 돼요? 안 붙여야 돼요? 붙여야 되지요. 그럼 이 지번을 어떻게 붙이느냐? 원칙은 종전 지번 중 무슨 번 부여한다? 본번 부여합니다. 자, 원칙은 무슨 지번 중? 종전 지번 중 무슨 번 부여한다? 본번 부여합니다. 자, 근데 잘 봐요. 요거는 사용하지 않지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뭐가 돼버려요? 결번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종전 지번의 본번수가 몇 개예요? 5개지요. 그러면 새로이 부여할 필지의 지번수는 몇 개예요? 4개지요. 이럴 때는 뭡니까? 문제 없죠. 1, 2, 3, 4 이렇게 합니다. 자, 종전 지번 중 무슨 번 붙인다? 본번 붙여요. 그런데 요 지적 확정지원 해보니까요. 필지가 어떻게 되냐? 도시개발사 봤는데 필지가 이렇게 8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종전 지번 중 본번 한번 붙여볼게요. 부여할 수 있는 뭡니까? 본번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수가 종전의 본번수보다 적지요. 자, 이게 적습니다. 이게 새로이 부여할 지번보다 종전 지번의 본번수가 적어요. 적을 때 한번 봅시다. 여기에 1, 2, 3, 4, 5 붙지요. 여기에 6을 붙일 수 있느냐? 못 붙여요. 왜 그러냐면 여기 6지번을 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법정 리와 동에서는 같은 지번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 없지요. 자, 그럴 때는 자, 종전 지번의 본번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수보다 적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6을 못 붙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블럭식입니다. 요걸 1단지에서요. 이걸 하나의 블럭으로 묶어요. 그러고 뭡니까? 필지마다 어떻게 돼요? 지번을 부여합니다. 1에 1, 1에 2, 1에 3, 1에 4. 또 2단지에서 어떻게 돼요? 2에 1, 2에 2, 2에 3, 2에 4 이렇게 하든지. 두 번째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이 얼마예요? 20이지요. 20의 다음 본번이 얼마다? 21이지요. 그러면 21, 22, 23, 24, 25, 26, 27, 28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자, 3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5번 다시 읽어볼게요.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의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자, 본번 부여한다. 종전 지번이 본번이에요.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는 나와 있죠. 자, 새로이 부여할 필지는 8개고 종전 지번의 본번수는 5개밖에 없죠. 적을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다. 자, 이걸 봐요.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면 필지별로 부분 붙였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지번 부여지의 최종 본번이 20이니까 다음 본번마다 21이지요. 이렇게 해서 뭡니까?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있죠. 별표시예요. 6번 별표시합니다. 자, 6번은 뭐냐? 자, 우리 지적 확정 청량 지번 부여 방법은 어떻게 돼요? 종전 지번 중 본번 붙이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죠. 그럼 6번 이거 준용하는 경우예요. 그 준용하는 경우 3가지 나오지요. 자, 하나, 둘, 3가지 나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첫 번째, 지번 변경. 지번 변경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두 번째는 축척 변경 시의 지번 부여지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번 부여지요. 그러면 요 3가지도 종전 지번 중 무슨 번 붙인다? 본번 붙입니다. 그러면 이 3가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본번이니까 부번 사용하지 않지요. 결번이 나오지요. 자, 시험을 어떻게 내느냐 한번 봐봐요. 다음 중 지번 부여 방식이 다른 하나는
1번 지적 확정 정량의 지번 부여, 2번 지번 변경 시의 지번 부여, 3번 행정구역 개편 시의 지번 부여, 자 4번에 축적 변경 시의 지번 부여, 5번에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시의 지번 부여. 그럼 답이 5번이지요. 자 1번, 2번, 3번, 4번은 다 준용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돼요? 종전 지번 중 본번 붙이는데 5번은 뭡니까? 5번은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은 인접 토지의 본번에다가 뭘 붙인다? 부번을 부여한다지요. 그러니까 틀리잖아. 답이 5번이 됩니다. 자, 또 그 밑에 있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 전에 사업 시행자가 지번을 부여하면은 미리 지번 부여할 수 있죠. 자, 요때 요 책에 빠졌는데요. 사업계획도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의 준공 전. 여러분 우리가요. 착공은 뭐예요? 착공은 공사 시작이지요. 시작이고 준공은 뭐예요? 공사 완료지요. 그러면 준공 전은 공사 중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공사 중에 있죠. 미리 지번을 부여할 수 있죠. 미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때 미리 지번 부여하는 것은 뭡니까? 무엇에 의해서? 사업 계획도에 의해서 미리 지번 부여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도에 의해서? 사업 계획도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4번 동그라미 옆에다가 사업 계획도 하나 적어놔요. 적어놓고 다음에 뒷장 넘겨보면은 자 지목의 종류 나오지요. 지목이 나오는데 우리요 지목은요 토지의 용도에 따라 지목을 부여합니다. 자 무엇에 따라서? 토지의 무엇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부여합니다. 자, 그 지목의 구분 나오지요. 그건 여러분이 쭉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뒷장 넘겨봐요. 지목의 설정 및 표기 방법 나오지요. 자, 3번에 보면 1필지 몇 지목, 1지목입니다. 자, 하나의 필지에는 지목이 몇 개 붙는다? 1개가 붙습니다. 두 번째, 주용도 추정 원칙이에요. 자, 주된 용도 추정 원칙인데 자, 그거 무슨 말이냐 볼게요. 주용도 추정 원칙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농가주택이 있어요. 농가주택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고 여기에 우사가 있고 돈사가 있고 개사가 있어요. 우리가 농가주택은 지목이 뭐다? 됩니다. 된데 여러분 우리 있죠. 우사 만약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전용 축사 있죠. 소를 한 500마리 키우면 또 돼지를 한 5,000마리 키우고 닭을 한 5만 마리 키워요. 이런 전용 축사는 목장용지예요. 근데 농가에 소 한두 마리 키우고 돼지 한 두세 마리 키우고 닭 한 5마리 키우고 그런 것은 뭡니까? 목장용지에서요 주된 지목인 대에 따라가겠어요. 주된 지목인 대에 따라가겠죠. 우리 그걸 뭐라 한다? 주용도 추정원칙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목은 한 번 정하면 쉽게 안 바꿔요. 그걸 뭐라 한다? 일시적으로는 안 바뀌니까 영속성 원칙 합니다. 그 다음에 지목의 표기 방법 나옵니다. 자, 우리는요, 지목이 총 몇 개냐 하면요, 28개의 지목이 있습니다. 28개의 지목이 있는데, 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지목을 어떻게 표기하느냐? 정식 명칭으로 표기합니다. 그러면 정식 명칭이라는 것은 줄임말이 있다는 거예요? 줄임말이 없다는 거예요? 줄임말이 없습니다. 전닭 과수원. 그럼 어떻게 과수원을 토지대장에 표기할 때는 뭡니까? 괄호 표기합니까? 과수원 그대로예요. 과수원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좀 주의할 것은요. 지적도와 임야도의 지목을 표기할 때는요. 이거 부호로 표기합니다. 부호로 표기하는데 28개 지목 중요 24개의 지목은 첫 글자로 표기합니다. 첫 글자. 그러니까 과수원은 뭡니까? 지적도에 표기할 때는 과. 임야를 임야도에 표기할 때는 뭐라 한다? 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4개의 지목이 있지요. 요 4개의 지목은 어떻게 표기하느냐? 요걸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차, 장, 천, 원. 이렇게 외워요. 주차장이 있지요. 주차장은 뭡니까? 주로 합니까? 차로 합니까?
차로 합니다. 주는 뭐예요? 주유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공장용지 있지요. 공장용지는 뭐라 하냐? 자, 공장용지는 장으로 합니다. 왜? 공원 있잖아. 공원은 공을 하고 공장용지는 장으로 합니다. 유원지 있지요. 왜 유로 안 하고 원으로 해요? 유지가 있잖아. 유지는 유로 하고 유원지는 원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하천은 천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차장천은. 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무슨 명칭? 정식 명칭이고 줄임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적도와 임야도는 부호로 등록하지요. 부호인데 24개 지목은 첫 글자고 4개 지목은 차장천은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는 두 번째 글자로 표기합니다. 자, 그렇게 표시하고, 자, 우리가 그 밑에 지목 옆에 보면 면적 나오지요. 면적의 결정 및 끝수철이 나오고, 자, 거기에 1번에 동그라미 1번하고 옆에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나오지요. 나오는데, 자, 괄호 2번 방위각 요거는 안 해도 될 거예요. 자, 면적. 자, 이것도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원리를 알면은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원리를 알면 어렵지 않아요. 자, 봅시다. 자, 우리가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적도가 있고요. 여기에 임야도가 있습니다. 자, 지적도의 축척이 있죠. 축척이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임야도의 축척이 있지요.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봐요. 요거 두 개 있지요. 요거 두 개는 분모가 100단위예요, 1000단위예요. 분모가 100단위입니다. 자, 분모가 무슨 단위다? 100단위고요. 요거 다는 분모가 100단위예요, 분모가 1000단위예요. 분모가 1000단위입니다. 분모가 1000단위예요. 자, 여러분, 분모가 100단위가 정밀해요, 분모가 1000단위가 정밀해요. 자, 어느 게 대축척이에요? 500분의 1이 대축척이에요, 6000분의 1이 대축척이에요. 자, 이런 게 헷갈리죠? 그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시대고시 기획 있지요. 요걸 우리 도면에 1대1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1대1로. 자, 이렇게 도로가 나옵니다. 여기 우리 시대고시 기획이 있어요. 1대1이란 말은 뭡니까? 실제 거리하고 도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1대1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대1로 우리 지적도 발급받으면 어떻게 돼요? 전국토만한 종이가 필요하겠죠. 그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거리보다 뭡니까? 축소시킨 것을 발급받아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이 도면에 실제 거리를 500분의 1로 축소시켰어요. 그러면 우리 시대고시 기억이 아마 사거리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렇게 사거리, 여기 우리 시대고시기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1대1이 정밀해요, 500분의 1이 정밀해요? 실제 거리 1대1이 정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대고시 기억을 뭡니까? 50만 분의 1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50만 분의 1로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한민국에다가 점 딱 나오겠죠. 점 딱 나옵니다. 자, 그러면 500분의 1이 정밀해요, 50만 분의 1이 정밀해요? 50만 분의 1보다 500분의 1이 정밀하죠. 그러니까 대축척은 뭡니까? 분모가 작을수록 무슨 축척이다? 대축척입니다. 자, 그리고 대축척의 의미가 뭡니까? 정밀한 대신에 도면에 담기는 면적은 적어지지요. 소축척은 정밀하지 않는 대신에 도면에 담기는 면적은 많아지지요. 자, 앞으로 분모가 적을수록 무슨 축척이다? 대축척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럼 여기서 분모가 100단위 하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 대축척입니다. 요건 소축척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 있어요. 요 좌표는요, 이 XY인데 실제 거리입니다. 좌표는 무슨 거리다? 실제 거리입니다. 실제 거리. 자, 잠깐 한번 보면은요, 좌표가 실제 거리라는 의미는 뭐냐면은요,
우리 그 청량할 때 있죠. 청량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크게 봐서 도해 지적과 수치 지적이 있어요. 수치 지적 요걸 다른 말로 하면 경계점 좌표 지적해요. 경계점 좌표 지적하는데 도해 지적은요. 토지 대장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무슨 도? 지적도고 임야 대장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임야도인데 이거는 일정 비율로 축소한 거예요. 일정 비율로 만 것이다. 축소한 겁니다. 자, 이게 도해 지적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일정 비율로 축소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 거리보다 뭡니까? 정밀성은 떨어지지만 이 그림이니까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겠죠. 근데 이 수치적은 이렇게 도시개발 지역이 있어요. 이 도시개발 지역이 있을 때 이걸 일일이 뭡니까? 좌표값을 구합니다. 그럼 요 1의 XY 좌표값, 2의 XY 좌표값, 3의 XY 좌표값. 이 XY 좌표값은 예를 들어서 112, 11.4, Y 값은 13, 111.5. 요건 실제 거리 그대로예요. 실제 거리 그대로입니다. 우리 뒤에서 배웁니다. 이걸 우리 청량할 때는 경위의 청량을 쓴다 해요.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실제 거리 그대로니까 정밀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두는 등록, 요렇게 실제 거리 구해는 것을 등록하는 지적 공부를 뭐라 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합니다. 자, 그런 지역의 축척은 보통 500분의 1이에요. 500분의 1입니다. 근데 여기요. 필요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6,000분의 1까지 할 수 있어요. 6,000분의 1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계산할 때 있잖아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제라 말 나오지요. 뭐 6,000분의 1 나오더라도요. 무조건 계산할 때는 뭡니까? 분모가 100단위로 계산합니다. 자, 분모가 1000단위로 계산한다, 100단위로 계산한다, 100단위로 계산합니다. 앞으로 무슨 등록부 말만 나오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란 말만 나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봅시다. 그리고 참고로 한번 볼게요. 우리 지적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1200분의 1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임야도에서는 소축적으로 많은 걸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는 것은 6,000분의 1입니다. 6,000분의 1이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까지 설명했으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을 계산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이제 이 원리가 어떻게 계산하냐 볼게요. 이거 설명을 들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지적도나 임야도에 의해서 청량을 했어요. 자, 청량을 하면 면적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면적이 나온다는 거죠. 면적이 나옵니다. 그럼 요 나온 면적을 어디 등록해야 돼요? 참고로요. 지적도나 임야도는 면적을 등록하는 난이 없습니다. 자, 지적도나 임야도에서는 면적을 등록하는 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난이 없다는 거예요. 난이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 등록해야 되냐면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다가 등록을 해야 돼요. 자, 어느 대장이나 토지대장이나 어느 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봅시다. 요 나온 면적이 있죠. 나온 면적이 분모가 100단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 어떻게 나왔냐 볼게요. 95.67 나왔고, 여기는 95.64 나왔고, 여기는 95.35 나왔고, 여기는 95.45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요 분모가 100단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적이 있죠. 최소 등록 단위가요. 어떻게 등록해야 되냐면 0.1제곱미터로 등록해야 돼요. 근데 분모가 1000단위일 때는 최소 등록 단위가 1제곱미터로 등록해야 돼요. 1제곱미터.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정수로 등록해야 되고, 요거는 정수로 등록해야 되고, 요거는 소점 한 자리 등록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95.0이 정밀합니까? 95가 정밀합니까? 95.0이 정밀하지요. 이건 소점 한 자리 등록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나온 면적 한번 봐요.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나 분모가 100단위인데 청량있는 면적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대로 등록 못해요. 이거는 소점 한 자리예요? 소점 두 자리예요? 소점 두 자리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등록해야 되냐? 소점 한 자리 등록해야 돼요. 자, 그럼 요거 봐요. 0.05 초과했죠.
초과하면 올립니다. 올리면 얼마나 등록해야 돼요? 95.7로 등록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0.05 미만이지요. 미만은 뭡니까? 버립니다. 그럼 요걸 얼마나 등록해야 되냐? 95.6으로 등록합니다. 자, 요거 있죠, 요거는 0.051대입니다. 자, 0.05 뭐라고? 1대입니다. 0.05 1대예요. 요 때는 5452이 적용돼요. 자, 5452란 말은 뭡니까? 버리는 경우도 있고 올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버리는 경우도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0.051 때 앞자리가 뭡니까? 홀수지요. 자, 앞자리가 홀수면 올립니다. 그럼 얼마예요? 95.4로 등록하고, 자, 앞자리가 0 또는 짝수면 뭡니까? 버립니다. 그럼 얼마로 등록해요? 역시 94.4로 등록하지요. 짝수잖아. 버립니다. 이건 홀수니까 올립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자, 분모가 천안일 때는 뭡니까? 정수로 등록한다 했겠죠. 자, 그러면 95.7, 95.4, 97.5, 98.5로 됐어요. 요거는 0.5를 기준해요. 0.5 초과지요. 정수 등록하니까 96이죠. 올리죠. 0.5 미만이죠. 버립니다. 얼마? 95지요. 0.5일 때 5452이 적용되지요. 앞자리가 뭡니까? 홀수면 올리지요. 98. 앞자리가 0 또는 짝수면 버리지. 얼마? 98. 이렇게 등록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 청약에서 나온 면적이 얼마나 나냐면 0.0067제곱미터 나왔어요. 그러면 최소 등록 단위의 미달한 면적이 나왔죠. 그 뭐로 등록한다? 최소 등록 단위인 0.1. 여기는 최소 등록 단위 1로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등록 단위의 미달한 면적이 나오면 뭐로 등록한다? 최소 등록 단위로 등록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자, 지적 공부 나오지요. 자, 지적 공부 나옵니다. 자, 지적 공부 나오는데, 자, 우리 거기에 보면 공부의 등록사항 나오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또 뒤에 나오는데, 뒤에 보면, 뒷장에 보면 지적도 임야도 나오고,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또 뒷장에 보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오지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봅시다. 자, 시험에서 있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한 번씩 시험 나옵니다. 한 번씩 시험 나오는데, 이걸요, 이 등록사항, 이 많은 것을 우리가 외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외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객관식을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울 수 없으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외워놓읍시다.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되는 게 있어요. 다 등록되는 게 뭐냐? 소재와 지번입니다. 자,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등록이 안 되는 것이. 첫 번째,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뭐가 등록 안 되느냐? 경계와 좌표가 등록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가 있습니다. 요건 뭐가 등록 안 되느냐?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등록 안 돼요. 자,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등록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뭐가 등록 안 되느냐? 지목, 면적, 경계, 소유자, 축척이 등록 안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뭐가 등록 안 되느냐? 면적, 고유번호, 좌표, 소유자,
토지의 이동 사유가 등록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여기 주의할 게 있어요. 지적도에서는 좌표가 등록 안 되지요. 근데 하나 좀 주의할 게 있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에서는 좌표는 등록 안 되지만요. 좌표는 등록 안 돼요. 안 되지만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에 거리는 등록됩니다. 자,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뭐는 등록된다? 거리는 등록됩니다. 자, 최소한요. 우리가 2만원을 못 외우니까 이 정도는 외워놓고 이제 문제를 좀 풉시다. 제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니까 지적 공부에 대한 것을 기출 문제를 쭉 한번 분석해 보니까요. 이 정도 외우면요. 한 10문제 중에서 한 7문제 정도는 건질 수 있더라고요. 나머지 3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뭐 다 외워서 맞추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좀 운에 좀 맡길 수도 있고요. 최소한 이 정도는 외워놓읍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등록사항 보면은, 자, 1번에 보면 소재 나오지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입니다. 2번에 지번 나오지요. 근데 우리가 토지대장은 지번을 어떻게 등록해요? 그냥 346인데, 임야대장은 뭡니까? 산 346 이렇게 해야 되지요. 지목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무슨 명칭? 정식 명칭이지요. 면적은 지금 단위가 평이에요, 제곱미터예요? 제곱미터지요. 그 다음에 소유자의 성명 이게 다 나와야 돼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나와야 되고. 근데 그 관로 보면은요, 국가나 지자체, 법인 아닌 사단재단, 외국인 나오지요. 요것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지요. 우리 뒤에 등기부할 때 배웁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번호가 무슨 번호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자, 요거는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부여한 것이 아니고, 지적법에서 부여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부동산 등기법에서 부여한 것, 그거 좀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고유번호가 나옵니다. 자, 요것도 기억합시다. 고유번호 칸은 요 자체도 시험 잘 나옵니다. 고유번호는 총 몇 자리냐? 19자리입니다. 자, 고유번호는 총 몇 자리다? 19자리입니다. 그럼 고유번호가 뭐냐 볼게요. 자, 시도 자리가 2자리고요. 시군구 자리가 3자리고, 읍면동 자리가 3자리고, 리자리가 2자리입니다. 자, 여기 행정구역이에요. 요 행정구역은 총 몇 자리냐? 10자리입니다. 이게 소재라 하지요. 소재입니다. 10자리고, 의 1, 2, 3 이래 나옵니다. 자, 여기 뭐냐 하면 대장 구분 번호입니다. 대장 구분 번호인데 1일 때는 무슨 대장? 토지 대장이고, 2일 때는 무슨 대장? 임야 대장이고, 3일 때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등록부인데 여기 간혹 가다가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도 보통 대장서격이니까요. 1로 적어줍니다. 1로 적어주고. 그럼 요거는 몇 자리냐? 한 자리입니다. 한 자리. 몇 자리? 한 자리입니다. 한 자리. 그 다음에 본번 4자리. 본번이 4자리고 부번이 4자리입니다. 부번이 4자리고 여기 그러면 지번이지요. 지번은 총 몇 자리다? 8자리지요. 그러면 10, 1, 8. 총 몇 자리다? 19자리가 됩니다. 총 몇 자리? 19자리가 돼요. 자, 이 고유번호의 기능이 뭡니까? 자, 소재를 쉽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전산을 용이하고 대장 형식을 쉽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지번도 쉽게 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번호의 기능이다? 고유번호의 기능입니다. 고유번호의 기능인데, 자, 그럼 여기 주의할 것은요. 우리가 지적도와 임야도에서는 고유번호를 둬야 안 둬요? 안 둡니다. 그리고 우리 고유번호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행정구역 알 수 있고, 대장 형식 알 수 있고, 지번 알 수 있죠. 근데 고유번호를 통해서 뭡니까? 소유자와 지목과 면적과 경계 등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지요. 자, 고유번호를 통해서 소유자, 지목, 면적, 경계 등은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봐요. 지금 지적 공부가 몇 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요것은 뭡니까? 눈에 보여요. 종이로 됐으니까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니까 요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가시적 지적 공부라 해요. 지적 공부라 하고. 자, 우리가 요것들을 컴퓨터 안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죠. 요걸 불가시적 지적 공부를 하는데 여기 뭐가 있느냐 하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한 지적 공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가 있다?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객관식 칠 때 있잖아요. 요 8가지 외에는 어떠한 말이 붙더라도 지적 공부가 아니에요. 자, 요 몇 개 외에는 8가지 외에는 어떠한 말이 붙더라도 지적 공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쭉 나오지요. 여러분 공유지 연명부 그 2명 이상은 2 이상 하는 거 있지요. 그 밑줄 치고요. 공유지 연명부란 말은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이 토지를 샀는데 즉 A까지 포함해서요. 한 10명이 샀어요. 그럼 이걸 뭡니까?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적으면 어떻게 돼요? 소유자 적어야 되죠. 주민등록번호 적어야 되죠. 복잡하지요. 그러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는 어떻게 적습니까? 김수경 외 몇인 9인 이렇게 적죠. 그리고 10명의 명부 있죠. 이걸 따로 작성해서 10명의 전원의 명부를 따로 작성을 뭐라 한다? 공유지의 명부라 합니다. 자, 공유지의 명부에도 뭐가 동원돼요?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동원되지 않지요. 그리고 집합 건물에 대지권이 있을 때 뭡니까? 우리 한동건물 표제부나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해요. 그럼 그 대지권 등기된 것을 뭡니까? 대장 형식을 빌어서 등록하는 장부가 무슨 등록부다?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역시 뭐를 등록하네요?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보면 지적도와 무슨 도 나와요? 임야도 나오지요. 자, 지적도, 임야도에 그 밑에 보면 등록사항 나오지요. 색인도 하는 거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작은 글씨 나와 있죠. 색인도. 자, 일단 그 위에 볼게요. 1번에 소재 나오지요. 제일 위에 보면 소재 나오고, 지번은 뭡니까? 임야도에 지번 붙일 때는 산이 붙지요. 근데 지목은 부호로 등록하지요. 28개의 지목 중 24개는 첫 글자고 4개 지목은 차문자지요. 경계 나오고요. 자, 그 밑에 보면은 자, 1번에 보면 색인도 하는 게 있습니다. 색인도가 뭐냐? 이 지적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십자가 모양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있어요. 그럼 현재 여기 5도면입니다. 1도면, 3도면, 2도면, 7도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12대 2입니다. 현재 도면은 5도면이고, 그러면 11의 1의 아래쪽 지역의 도면을 찾으려면 몇 도면 찾아야 돼요? 7도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 인접 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한 것이 무슨 도다? 색인도입니다. 색인도고, 그 다음에 도면의 제명면 나오고 도각선 하는 거 있죠. 요 네모난 박스 여기 도각선이에요. 네모난 박스 여기 도각선이고, 이 도각선은 지적도의 도각은요, 요 네모난 박스입니다. 보통 가로 40cm고, 사로 40cm고, 세로 30cm입니다. 30cm고. 그리고 요 선을 도각선 합니다. 이 도각선은 뭡니까? 폭이 얼마다? 0.1mm예요. 그리고 우리 요렇게 되어 있으면 답, 여기에 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요런 점들을 경계점이라 하는데, 그럼 요 경계점과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 있지요. 요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 뭡니까?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경계의 폭도 얼마다? 0.1mm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명 및 축처 도각선, 그 4번 별표시 하시고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글이 나오지요. 그 관로 보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는 지역에 한정한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경계점인데 여기에 보면 25.12, 뭐 15.28 이런 게 있습니다. 있으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 경계점과 경계점의 거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인 지역에 지적도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보통 도시개발 사업이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는 지역의 지적도에서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시험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 그럼 X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삼각점, 기준점 위치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적 기준점 있지요. 이 도면에 이렇게 도로에 보면 뭐 이런 점들이 있어요. 이런 점. 지적 기준점은 어떻게 표시한다 했어요? 기준점은, 자, 지적 삼각점, 동그라미에다가 십자가, 지적 삼각 보조점, 새까맣게, 지적 도건점 있죠. 도건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표시하죠.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 구조물 위치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경계점 좌표 등으로 갖춰진 지역에 이 도면에 의해서 뭐 할 수 없음, 측량할 수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또 뒷장 앞 넘겨보면 경계점 무슨 등록부 나와요? 좌표 등록부입니다. 요건 좀 주의를 좀 해야 돼요. 자, 무슨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자, 무슨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자, 이거는 뭐냐 봐요. 요 지역이 도시개발 지역이에요. 도시개발 지역에 일일이 뭡니까? 1의 XY 좌표점, 2의 XY 좌표, 3의 XY 좌표, 또 4의 XY 좌표. 이 XY 좌표는 무슨 거리 그대로다? 실제 거리 그대로겠죠. 실제 거리 그대로입니다. 실제 거리 그대로가 등록하는 장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부호가 있고 여기에 부호도가 있습니다. 부호도가 있는데 여기에 1의 XY 값, 2의 XY 값, 3의 XY 값. 자, 요 실제 거리 하겠지요. 11211.4, 13211.5 이렇게 나올 겁니다. 부호도는 요걸 연결시키는 것이 부호도예요. 이런 것이 부호도입니다. 1의 XY, 2의 XY, 3의 XY, 4의 XY, 5의 XY.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럼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뭡니까? 그림도 아니고 도면도 아니지요. 그리고 이걸 뭐라 합니까? 대장과 도면의 중간적 성격의 장부예요. 그럼 이것은 뭡니까? 정밀하지요. 정밀합니다. 정밀하니까 이게는 우리나라 전국대에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 필요한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주로 도시개발 지역입니다. 도시개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겠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뭡니까?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같이 비치합니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는 것은 뭐와 뭐도 같이 있다? 토지대장과 무슨 도, 지적도도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의무적으로 두는 지역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두는 지역이 주로 어떤 지역이냐면 축척 변경 지역, 정밀성을 요하는 지역이죠. 축척 변경 지역과 또 무슨 지역이다?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이에요. 그 두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의무적으로 둬야 됩니다.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고, 그럼 이러한 지역에 뭡니까? 아까 지적도 봤죠? 앞에 요 지울 때. 그럼 이러한 지역의 지적도가 뭡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라는 거예요. 요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뭐를 등록하네요? 지목, 면적, 경계, 소유자, 축척을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그 지적 공부 사항까지 마쳤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적 공부 복구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